강원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학생이 의학 계열에 105명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7박 9일 동안 해외 연수를 시킵니다. 소재환 학생인데 이 결국은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네. 자, 더 인터뷰.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그곳에서 특별한 교육을 실현하고 계시는 신경호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신경호입니다. 올해도 강원교육은 학생들만 바라보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부터 가급적이면 학교를 거의 매일 방문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2023년에는 강원도 내 115개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75개 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교에 125개 학교를 방문을 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소통을 하고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83개 공약 중에서 80개나 벌써 이행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가장 의미 있다라고 하는 정책을 한 3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우리 아이들의 학력 신장입니다. 스스로 공부한 학교 문화 만들기가 학교에 정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어촌 유학을 제가 2022년 2학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한 33명 정도 했었는데 올해 282명이 농어촌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직업기고등학교를 재구조화했습니다. 15개 고등학교에 23개 학과를 개편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직업기고등학교의 충원율이 87%에 육박했습니다.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은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좀. 태백기계공고를 한국항공고등학교를 개편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부전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기꺼이 학과 개편을 동의해 주셨고 17개 시도에서 33개 학교에서 상위 그룹 학생들이 왔다는 게 주목할 만한 일이고요. 강원 생명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예산 지원을 45억을 받습니다. 그 학교가 예전에는 충원율이 70%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8대 1이라는 비율을 가져왔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지에서 강원도로 넘어와서 학교를 진학하는.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는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직업기고등학교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 약 한 500여 명이에요. 이 친구들이 강원도로 와서 학교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또 정착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안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 내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0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거기서 공부한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이와 같은 데 연계돼서 정주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특히 올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전국에 10개의 교육발전 특구 우수 사례가 있는데 강원도가 4개나 됐습니다. 춘천, 원주, 정선, 화천 맞습니다. 이렇게 4군데가 됐습니다. 농어촌 유학 사업이 있잖아요. 처음에 4개 지역 6개 초등학교 이렇게 시작했다가 올해는 12개 지역 41개 교 이렇게 확대가 됐거든요. 성공적인 열쇠는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강원도의 천혜적인 자원을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 같은 경우는
바다를 이용을 해서 서핑을 하거든요. 아, 그게 수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방과후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또 영월 같은 데서는 이제 승마, 또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을 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부모들이 많이 오시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1:1 원격 화상 회화라든가 영어 회화라든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역시나 또 강원도에 정주하셔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이 농어촌 유학의 기간이 끝난 학생들을 붙잡기 위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영월 같은 경우는 월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그냥 바로 그 지역에서 올라가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네, 전격 도입을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경과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내고 있는지. 저도 22년도에는 한 60%도 안 됐었어요, 신청률이.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83%로 올라갔습니다만,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촘촘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해줘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얼만큼 향상됐는가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참여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강원특별시도 교육청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11개 과목이 많이 향상됐다. 11개 과목이요? 17개 과목 중에서.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만 평가한 게 아니라 교육 심리 정성과 그것까지 같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약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일조고사 또는 뭐 줄 세우기라는 것에 우리를 얽매이면 안 된다. 어느 정도의 대입 성과를 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올해? 저희가 올해 강원특별자치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학생이 의학계열에 105명이 105명이나 의학계열에 합격을 했다. 의과대학의 특별전형은 수능 최저 등급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학년 초부터 의학계열을 진학 희망하는 아이들한테 수능 등급을 레벨업하는 프로그램과 또 지역별로, 거점별로 의대 의학계열 진학하는 희망학생들을 위해서 6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그 결과가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대 진학은 강원도의 입학 성적 그리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됐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저희가 학생들이 그만큼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강원도도 공부할 수 있구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강원 교육이 됐다. 그래서 학생들 꿈 실현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좀 실현하고 계신지. 공부든 예체능이든 모든 게 학력입니다. 재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능을 키워주는 게 교육이다. 전국체전이나 전국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7박 9일 동안 해외 연수를 시킵니다. 7박 9일이요? 고등학교 학생회장들도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서 유엔 기구를 두루 살피면서 그런 국제적인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연수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 사기 진작과 또 재능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봅슬레이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소재환 학생인데 이 학생이 봅슬레이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썰매가 안 좋다는 거예요. 썰매 얼마냐? 1억이라는 거예요.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그 학생 사줬어요. 결국은 금메달 땄습니다. 금메달 땄어요? 그래 나중에 그 학생한테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는 청소년이 아니라 세계 동계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겁니다. 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중고생 93.5% 만족 이렇게 참여하고 만족도도 80% 이상이 되고 강원 교육에서 스스로라는 게 어느 정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의미를 어떤 철학 속에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일단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면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자기 주도 학습이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는 스터디 카페를 아주 현대식으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생각합니다.
소규모 학교, 합동교육과정 운영하는 것.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규모 학교 급식 문제, 공동급식소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마다 배달해주는 그런 것들. 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 수 감소. 그렇죠. 60명 이하가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올해 초등학생이 3,000명 정도 줄어든다라고 네, 맞아요. 봤는데 그렇다면 학교 통폐합 문제로까지 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와 동문회와 소통을 해서 네. 좋은 답을 찾아야 되겠죠. 기존에 폐교되는 지역의 학교는 네.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의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마을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폐교되는 학교를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교원 정원과도 연계돼 있잖아요.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급당 정원을 줄여주는 겁니다. 네. 도심 지역은 23명, 네. 또 면단의 지역은 현재 22명을 학급당 정원을 하고 있는데 네.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학급당 정원을 특성에 맞게끔 줄여주면 학급이 늘어나니까 네. 그 선생님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전교조의 단체 협약 실효 선언을 하실 때도 그렇고 네. 어떤 사유로 각오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우리 청내에 천막을 치고 있는데요. 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교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교사노조도 있고 교총도 있습니다. 저희가 실효 선언했다고 해서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선생님들의 후생 복지나 근무 여건, 임금 이와 같은 건 살아 있습니다. 그 388시간이니까 바로 선생님도 관련된 겁니다. 전교조 협약사항이 509가지거든요. 네. 그 중에 교육과정을 옥죄는 그리고 학교장의 권한을 좀 이렇게 침해하는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정하겠다. 또 뭐 교육과정도 일부는 우리가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협상 중이신가요? 아니면 협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교조 측에서는 작년 10월 28일 날 선언을 백지화하라고 하니까 제가 못하는 겁니다. 그 현장 체험학습 네. 관련돼서 담임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체험학습을 가지 않겠다. 네. 선생님이 안전에 대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선생님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제도가 확실하게 준비돼야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체험학습에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예. 추경 때 5월 올렸는데 네네. 통과가 되면 1861학급의 현장 체험에 도울 수 있는 분들을 네. 지원해 드리겠다. 교감님께서는 여기 학부모님들 이제 찾아가서 또 사죄도 드리고 가해 측이나 뭐 피해 측이나 다 마음을 좀 많이 써주시는.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네. 학부모님들께,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강한 의지를 갖고 굳은 신념으로 학업에 매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 보살펴 주시고 꼼꼼히 학교 현장을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강원교육이 한 발자국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는 신뢰받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더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